포토라인을 한 번 쓰면 네. 두 번째 나가는 포토라인은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는 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조금 전에 현장음이 웅성거리는 소리, 현장음이 들렸는데 왜 그런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두 번째 소환돼서 밤샘 조사를 받은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고영태 씨가 밤샘 조사를 마치고 잠시 뒤에 나올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지금 수많은 취재진이 나온다 할 것처럼 지금 웅성거리는 그런 현장음을 들으셨고요.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현장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 13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선 변호사님, 나옵니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영태 씨 나옵니다. 네. 내려.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제 검찰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어요? 검찰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소명하셨나요? 핸드폰 좀 치워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제가 보고 겪었던 일들 확실하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대통령 가방 때문에 우연찮게 저희 알게 됐습니다. 가방을 만들다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12년 말 정도. 2012년 말. 네, 들어오셔서 최순실 씨랑 연락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태블릿 PC 본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연설문 수정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건 검찰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 모든 게 다. WK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더 나은 체육인들을 위해서 설립했는데 이렇게 방향이 WK로 이렇게 언론이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의 회사를 만든 이유는 뭐죠? 그리고 WK는 8월 달에 이미 폐업을 신고했던 회사고요. 독일에다가 또 다시 법인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독일 블루케이는 저도 잘 이름이 K스포츠 재단의 돈이 독일에 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K스포츠 재단 자금이 WK로 흘러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처음 WK를 맡게 되신 뭐 어떤 저는 경위라든지 WK 대표가 아니라 그냥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직원이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일하셨나요? 상무 직함을 가진 그럼 상무로서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체육으로서 경험했고 느꼈던 것들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검찰에 다 소식껏 얘기했으니 그건 나중에 그 수사 결과가 끝나면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고영태 씨가 지금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 어제 오후에 소환조사 됐고요. 밤샘 조사를 마치고 조금 전에 검찰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나누는 모습을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대로 검찰 수사에서 소명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방 일 때문에 최순실 씨와는 2012년 말 정도부터 알게 됐다. 최순실 씨가 입국하고 나서는 연락한 적이 없다. 태블릿 PC는 자신의 게 아니다. 연설문 수정을 한 걸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묘하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영태 씨가 두 번째 소환 조사도 마치고 나왔는데 지금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 당신 이제 조사 마치고 나가면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당신에게 이러저러한 질문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만 언급하고 이 부분은 수사상이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혹시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죠. 그걸 네. 주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아하. 그렇지만 간혹가다 또 정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네. 검사의 성향에 따라서 네. 아니면 상부의 어떠한 지시에 따라서 네. 이제 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만약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그건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르쳐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게 수사 기밀이 아니고 네. 어떠한 수사 자체를 은폐를 한다랄지 네. 어떤 조사받고 나가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다랄지 아니면 국민의 의심이 있을 거를 예상해서 네. 거기에 한 매뉴얼을 줬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비난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네. 지금 고영태 씨는 이제 처음에 핵심에 된 이유가 네.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치는 게 취미였다. 이제 이런 말을 해서 네. 이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실세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워딩은 최순실 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방금 기자들의 질문에 말한 것도 그렇고요. 어제도 보니까 뭐 종편 방송과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태블릿 PC가 고영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때 만났냐는 건데 네. 우리가 보통 많이 의혹이 제기된 게 강남에 있는 뭐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을 있다 만났다 이제 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미르 재단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미르나 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부분인데 본인은 그걸 또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고영태 씨가 WK의 한국의 이사고요. 네. 독일법인의 대표이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표이사 시키고 그랬다면 이 자금 과정이랄지 그런 걸 전부 다 잘 알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거의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고영태 씨 진술 자체가 네. 어떠한 최순실의 범죄를 밝히는데 중요한 증거로는 뭐 쓰기 어려운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이 사건의 실체 진실에 관련된 얘기가 중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냐면 본인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네. 통화하고 뭐 보고하고 그런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미르재단과 그런 관계된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보고가 됐다는 네.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양 재단의 모금 과정이랄지 운영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고영태 씨의 어떤 저 진술 말고 네. 그러한 진술을 들었다는 고영태 씨의 지인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요 최순실 씨가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밝힌 심경 중에 입장 중에 그게 있어요. 최 씨는 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겠다는 이것도 웃겨요. 죄가 인정되면 전제를 깔고 있어요. 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귀국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단두대에 스스로 올라온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자기가 마치 무슨 영웅이에요? 지금 단두대에 올라선 심정이랍니다. 이게 변호인이 얘기한 거라서 네. 최순실 씨 표현하고 이렇게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게 최순실 씨가 뭐 연설문을 만져줬다고 하는 뭐 의혹이 제기된 상태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단두대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쓴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제 혁파나 개혁 문제를 얘기하면서 네. 단두대 위에 올리겠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하고 약간 좀 연결이 돼서 네. 자꾸 최순실 씨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연설문 수정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건 검찰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 모든 게 다. WK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더 나은 태국인들을 위해서 설립했는데 이렇게 방향이 WK로 이렇게 언론이 집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독일의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대통령 가방 때문에 우연찮게 저희 알게 됐습니다. 가방을 만들다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12년 말 정도. 2012년 말. 네, 들어오셔서 최순실 씨랑 연락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태블릿 PC 본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하는 거 보고 검찰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셨나요? 핸드폰 좀 치워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소명하셨어요? 제가 보고 겪었던 일에 확실하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랑 어떻게 포토라인 한 번 쓰면 네. 두 번째 나가는 포토라인은 바로 서울 구치소로 가는 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조금 전에 현장음이 웅성거리는 소리, 현장음이 들렸는데 왜 그런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두 번째 소환돼서 밤샘 조사를 받은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고영태 씨가 밤샘 조사를 마치고 잠시 뒤에 나올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지금 수많은 취재진이 나온다 할 것처럼 지금 웅성거리는 그런 현장음을 들으셨고요.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현장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 13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나옵니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영태 씨 나옵니다. 네.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어요?